봉사와 그 다음에 독서가 있어요. 자, 독서라는 주제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요, 되게 비중감이 높아졌어요. 이 독서가 책의 제목과 내용만 적게 되어 있잖아요, 어머님들. 책의 내용과 제목만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생부가 큰 틀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죠, 어머님들. 우리가 흔히 교과의 중심을 세특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되어지는데, 여기서 세특과 그 다음에 수상,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의 활동 속에서도 교과와 연결되어지는 게 있겠죠. 뭐 동아리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과의 꽃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 4개. 지난주에 외웠었죠? 자동봉진. 이거였죠.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자동봉진. 이게 4개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독서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는 거예요. 이 독서는 양자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양자를 덧붙여 줄 수 있어요. 굉장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이 독서가 또 메인으로 부각될 수도 있어요. 독서는 이제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서가 읽고 감상을 쓰게 해요? 아니면 책 제목만 들어가게 해요? 책 제목만 들어가게 해요. 이게 독서 교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님들 저희가 10년 동안 분당의 이 까다로운 어머님들과 함께 독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쵸? 초창기 어머님들이 얼마나 독서에 대해서 까다로우셨는지 모르시죠? 어머님들의 첫 번째 니즈는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읽지 못했던 책을 내가 읽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독서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원의 독서 목록, 중등 독서 목록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고, 아이들을 3시간 만에 읽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수능 지문이, 수능 비문학 독해 지문이 사실 전 영역을 포괄해요.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학문 연구의 독서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준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6가지의 주제를 갖다 놓고 학생들을 1년 단위로 책을 3개년간 익히는 거잖아요.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 거기에 다시 세부 주제를 2개씩 뽑아가지고 72개의 세부 주제를 갖다가 다루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인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니면 2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36개의 주제를 갖다가. 그래서 뭔가 이 독서가 되게 어렵다. 근데 이 독서를 분절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아 최고 대학이 어디죠? 아시아 최고 대학.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서울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서울대가 아시아 최고 대학이면 서울대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시아 최고 대학은 싱가포르 국립대입니다. 2등은요? 홍콩대.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대학이죠. 제가 사실 홍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저 준경삼님이라는 영화의 매니아인데요, 제가 준경삼님을 20번 넘게 본 오타쿠적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만 제가 네? 그 에스컬레이터만 제가 엄청나게 탔습니다. 언제는 한번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싶어서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고장났어요. 어느 날은 갔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고장났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다가 중간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내리면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에서 칼스버거 하나 사가지고, 뭐 외국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외국에서 길거리 가서 내가 칼스버거를 마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타고 마시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참 도시 참 좋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도 되게 멋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상해 한번 가보십시오. 상해 프랑스 대사관 옆에 보면은 그
번화한 클럽들이 있는데 말고 뒷골목이 있어요. 그 뒷골목에 가면은 상해에 재즈바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 진짜 막 재즈의 음악이 막 흐릅니다. 술 취한 상태로 걸어 다녀도 치안 쪽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꾸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노후가 없습니다. 예, 잘 생각하시고요. 근데 홍콩대가 이제 2등이에요. 예, 제가 쭉 있는데 홍콩대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홍콩대도 높고 홍콩 과기대도 높습니다. 수업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진행을 하죠. 학생들에게 책을 선정합니다. 책을 딱 선정해서 이 책을 딱 던집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질문을 뽑아서 질문 2개씩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해당되어지는 질문을 찾아서 교수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보냅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그럼 교수는 학생들이 준 질문을 일주일 전에 딱 취합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쫙 정리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학생들 100명이면 100명, 50명, 50명 학생들이 한 질문을 갖다 놓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수업입니다. 되게 멋진 거죠. 그렇죠?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문사회학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책은 우리나라가 출판 시장이 굉장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된 책만 나와서 문제가 있는 건데 책은 논문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겁니다. 어머님도 논문을 좋아하지만 논문은 해당 분야, 해당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책은 보다 더 대중적이고 교양적이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입니다. 결국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왜 읽었는지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배웠고 그로부터 내가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가 독서의 메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독서력이 없이는 대학 입시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보면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의적인 인간, 비판적인 인간이 돼야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언론의 기사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창의적이어야 한다, 비판적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무엇이 비판적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몰라요. 우리나라 40대, 50대는 기본적으로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로직을 가지고 정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소서 첨삭하면 최악의 자소서가 됩니다. 특히 아빠가 인사 담당 직원일 때 고집도 엄청 셉니다. 학교 선생님 막 예를 들어서 고집 센 50대 학교 선생님, 여선생님들 자소서 첨삭하면 이것도 역시 난리 납니다. 미사여구의 연속입니다. 추상적 미사여구의 연속이죠. 오히려 아이의 글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왜? 아이들은 SNS를 하면서 짧은 단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쓰기적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은 글을 잘 쓸 겁니다. 끝없는 서술형 시험과 올가 교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아질 겁니다. 아마 생각 외로 우리 보냈을 때 아이들이 좀 괜찮다는 느낌들을 받으실 겁니다. 자, 문제는 창의적이고 예를 들어서 비판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교육을 할 때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의 교육 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의 가장 과학적인 모델을 한번 정해 보세요. 가장 과학적인 모델.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 계시고요. 그렇죠? 서양으로 치면 어머님도 다 아시는 코페르니쿠스 정도면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판적이고. 그렇죠? 혹시 코페르니쿠스가 뭔지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건 아니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한 지동설, 프톨레마이어의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최초의 과학자였죠. 그 코페르니쿠스가 쓴 책을 한번 보면요.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한 책을 이제 이중적으로 읽는 거죠. 라틴어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말 잘못하면 화형당합니다. 말이 좋아 불에 타 죽는 거지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좋아 신념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브루노라고. 그 사람은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엄혹한 시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얼마나 걱정스럽게 글을 썼겠습니까? 그 코페르니쿠스가 쓴 주해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존의 프톨레마이어의 이러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명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비판적과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적과 창의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론을 충분히 고민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 기존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을 내가 새롭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독서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독서는 소극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그 책은 수많은 형태의 동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책을 이제 문제적 과학책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을 갖다 놓고 학생들은 다양한 동기를 갖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읽고자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독서에서 명확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동기는 분명히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교과에서의 어떠한 변화, 비교과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무르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군데군데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꼭 이제는 있어야 할 책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활동의 끝에는 그 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어떠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활동이 동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합되어지는 것이 독서입니다. 독서를 따로 떼서 날 잡고 진행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를 연결하는 작업은 또한 연결하는 작업대로 생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면 책 보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다 있는 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 경매 관련 책, 주식 관련 책. 그 책 왜 사보십니까? 내가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이 읽은 책을 기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정치인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런 기부하는 행사에서 어떤 책을 기부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클래스와 퀄리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디테일은 생명입니다. 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의외다. 역시 의외다. 역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기부한 책은 대부분 주식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 망라적으로 얘기해야지. 주식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책.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거죠. 책을 주식 관련 책만 읽었다거나 아니면 아까워서 주식 관련 책만 냈다거나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둘 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우리가 꼭 정치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수많은 어떠한 요소들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 독서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의 평가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샷으로의 의미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보완적 형태로서 독서는 이제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 책을 안 읽었다거나, 내가 진로 활동을 하는데 관련된 책을 안 읽었다거나, 내가 세특에서 보다 더 심화 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책을 안 읽었다거나, 이거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거듭 이야기했을 때 아까 제가 참 좋은 학교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모둠시 쓰기. 이게 과정 중심 평가가 왜 좋으냐 이런 겁니다. 모둠시 쓰기 10점. 이때 정말로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국어 국문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언어의 상징성에 관심이 있어서 언어학과 가고 싶다거나 이런 애들은 뭐 보면 되는 거죠? 시집 하나 읽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쵸? 본인이 좋아하는 시집 하나 읽는 거죠. 어차피 읽을 책. 시집은 얼마 안 걸려요. 그쵸? 시집 하나 읽는 거죠. 연대 가고 싶은 학생은 윤동주. 연대가 밀고 있는 인물, 윤동주. 연대가 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이었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연대에서 이런 말 했답니다. 그럼 윤동주는? 이랬답니다. 윤동주도 10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밀어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석이라는 시인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백석. 여기 이 책을 읽는 거죠. 책 한 권이 들어있는 거랑 안 들어있는 거랑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토론 대회를 만약에 합니다. 그럼 토론 개요서를 씁니다. 토론 주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책을 한 권을 읽는 거고. 그럼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럼 토론 에세이를 씁니다. 이건 개인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한 권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는 진로에 관련된 독서를 3권하고 감상문을 쓰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책 읽고 감상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권이죠. 저는 이 학교가 왜 즐겁고 왜 이 학교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학교는 맥스 국어에서 한 학기에 학업의 충실도를 갖고 있는 학생은 책을 6권을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1권, 2권, 3권, 여기 3권이니까 6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려운 책 좋아하시죠? 어머니들 중에서 어려운 책 좋아하시죠? 근데 이 3권이 다 6권이 다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려운 책이 한 권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어려운 책은 1년 내내 보는 겁니다. 한 학기 내내 보는 겁니다. 보고 고민하고 또 꽂아뒀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보고 집어넣고 이러면서 뭔가 그 부분들을 갖다 놓고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죠? 동아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물리를 공부하다가 있을 수 있겠고 생물을 공부하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학기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하나의 어려운 형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갖다 놓고 꼽아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게 앞으로 아름다운 학생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모델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졌을 땐 바뀌어지게 됩니다. 독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독서는 목록도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어떠한 목록에 따라서 어떠한 시기에 맞춰서 어떠한 책을 읽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찌 다 일일이 본인들이 경험도 없이 학생들을 케어해 줄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내신으로 바뀌는 순간 갑자기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빨리 그날이 왔어야 되는데 올해 정말 기대했건만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되기만 하면 역세권으로 가는데
여기 두고 또 역세권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당에서는 이제 역세권 한 군데만 더 가고 순회역 한 군데만 더 가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열어드렸기 때문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독서 이런 겁니다. 이미 이해하셨죠, 어머님들?